3차 신경통이란 무엇일까? 3차 신경통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3차 신경 제온의 신경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신경통입니다. 이 신경은 얼굴의 감각을 뇌로 전달하고 씹는 동작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경이 어떤 이유로든 자극받거나 손상되면 얼굴 한쪽에서 극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 통증은 보통 한쪽 얼굴 주로 오른쪽이나 왼쪽에 국한되며 입술, 뺨, 턱, 이마 등 3차 신경이 분포하는 부위에서 느껴집니다. 통증의 강도는 환자들이 전기 충격이나 칼로 찌르는 듯한 느낌이라고 묘사할 정도로 극렬합니다. 심지어 바람이 부는 날 얼굴에 스치는 공기나 차가운 물을 마시는 단순한 행동도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차 신경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형적 3차 신경통은 짧고 강렬한 통증이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형태로 몇 초에서 몇 분간 지속됩니다. 반면 비전형적 3차 신경통은 지속적인 타는 듯한 통증이 배경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전형적인 통증이 겹쳐지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 모두 환자의 일상을 크게 방해하며 특히 비전형적 T에는 지속적인 통증 때문에 더욱 괴롭습니다. 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걸까? 3차 신경통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혈관 압박입니다. 3차 신경이 뇌간에서 나오는 부위에서 주로 상소뇌동맥 같은 혈관에 의해 눌리게 되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가 손상됩니다. 이 수초는 신경의 절연체 역할을 하며 손상되면 신경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게 전달되어 통증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져 전기가 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2차적 원인이 있습니다. 다발성 경화증 MS처럼 신경의 수초를 손상시키는 질환이나 뇌종양, 뇌졸중 등이 3차 신경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얼굴 부상이나 치과 치료 후에도 발생할 수 있죠. 하지만 일부 환자는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특발성 3차 신경통으로 진단받기도 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3차 신경통의 병태 생리에 신경염증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경 주변의 염증 반응이 통증 신호를 증폭시키거나 신경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약물 치료나 새로운 치료법 개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통증의 특징 일상을 멈추게 하는 고통. 3차 신경통의 통증은 다른 통증과 확연히 다릅니다. 전형적 TN의 경우 통증은 몇 초에서 몇 분 동안 지속되며 환자들은 이를 전기 충격 또는 번개가 치는 듯한 느낌이라고 묘사합니다. 이 통증은 특정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데 이를 유발 요인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얼굴을 만지거나 이를 닦거나 음식을 씹거나 심지어 말을 하거나 미소를 짓는 것도 통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바람이 부는 날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질 수 있습니다. 비전형적 T에는 조금 다릅니다. 지속적인 타는 듯한 통증이 배경에 깔려 있고 그 위에 전형적인 통증이 간헐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때문에 비전형적 TN 환자들은 끊임없는 불편함과 싸워야 하며 이는 정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동반하게 되는데 이는 통증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줍니다. 치료법. 통증을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들. 3차 신경통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크게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관리로 나뉩니다. 1. 약물 치료. 첫 번째 방어선. 약물 치료는 3차 신경통의 1차 치료법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물은 카르바마제핀으로 이는 FDA에서 3차 신경통 치료제로 승인된 유일한 약물입니다. 카르바마제핀은 신경 신호를 안정화시켜 통증을 줄이는 항경련제인데 약 75%의 환자에서 초기 증상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어지러움, 졸림, 메스꺼움 같은 부작용이 흔하며 특히 아시아계 환자에서는 유전자와 관련된 심각한 피부 반응,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유전자 검사가 권장됩니다. 카르바마제핀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옥스카르바제핀 대안으로 사용됩니다. 이 약은 카르바마제핀과 비슷한 효과를 가지지만 부작용이 적은 편입니다. 그 외에도 가바펜틴, 프레가발린, 라모트리진, 바클로펜 같은 약물이 보조적으로 사용됩니다. 이 약물들은 통증 신호를 억제하거나 신경의 과다 흥분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2. 수술적 치료. 약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약물 치료로 통증이 조절되지 않거나 부작용이 심각할 경우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수술은 미세혈관 감압술입니다.
이 수술은 신경을 압박하는 혈관을 찾아 분리하고 그 사이에 테플론 패드를 삽입해 신경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MVD는 약 75%의 환자에서 장기적인 통증 완화를 제공하며 특히 젊고 건강한 환자들에게 적합합니다. 하지만 뇌수술인 만큼 합병증 위험이 있으며 고령 환자의 경우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또 다른 옵션은 방사선 수술, 예를 들어 감마나이프입니다. 이 방법은 고정밀 방사선을 이용해 3차 신경의 특정 부위를 표적 치료하여 통증 신호를 차단합니다. 비침습적이어서 고령 환자나 전신 마취가 어려운 환자들에게 적합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괴적 절차로는 글리세롤 주입, 풍선 압박, 고주파 여름고술 등이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신경을 의도적으로 손상시켜 통증을 줄이지만 얼굴 감각 저하나 이상 감각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최신 접근법 신경자극술. 최근 주목받는 치료법 중 하나는 신경자극술입니다. 이는 정기적 자극을 통해 신경의 활동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3차 신경통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피적 3차 신경자극 TNS는 피부를 통해 3차 신경에 전기 자극을 가해 통증 신호를 억제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TNS가 약물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실린 논문에서는 TNS를 받은 환자들의 통증 강도가 평균 30% 이상 감소했으며 부작용이 최소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방법은 비침습적이고 약물 부작용에 민감한 환자들에게 유망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4. 생활습관과 보조요법. 통증 관리의 숨은 조력자. 약물이나 수술 외에도 생활습관은 3차 신경통 관리에 큰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필수입니다. 스트레스는 통증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명상, 요가, 심리 상담 같은 방법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통증 민감도를 낮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합니다. 또한 특정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개인별 유발 요인을 파악해 식단을 조절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뜨겁거나 매운 음식이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이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병의 경과와 예후 희망을 잃지 말자. 3차 신경통은 만성질환으로 완치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통증은 간헐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도나 강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로 통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MRI 같은 정밀 진단을 통해 혈관 압박이나 뇌종양 같은 2차적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치료 방향을 명확히 할 수 있죠. 또한 3차 신경통은 단순히 신체적 통증뿐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삶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통증 때문에 외출을 꺼리거나 대인 관계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치과 전문의, 심리 상담사 등 다양한 전문가와 협력하여 포괄적인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증상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약물이나 치료법을 조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3차 신경통은 분명히 도전적인 질환입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에도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당신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약물 치료, 수술, 신경자극술 같은 다양한 옵션이 당신의 삶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5년 이상 이 질환과 싸워온 당신이라면 이미 강인한 전사입니다. 이제는 최신 치료법과 생활 습관 변화를 통해 통증을 관리하고 다시 웃으며 일상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하고 MRI로 원인을 확인하며 당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는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당신은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이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라고 남겨주시면 건강한 인생 후반전을 살아갈 것입니다.